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머림. 9월 26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 첫 번째 승부 경주였던 부산 이경주 승부에서 쌍식 34.6배, 복식 18.1배, 삼복은 72.2배, 삼쌍은 292.8배, 그야말로 제대로 적중을 해서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마장 주로가 또 엉망이었죠. 내측 주로 주행한 마필들이 부진하면서 이변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경마가 어려웠고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 시에 인기마 중에 두 마리를 세게 받고 고배당마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가 선행 가서 돌기를 기대하고 느리고 들어갔는데 발주시에 찡기면서 방해를 당하고 충돌 방해를 당하고 후미로 쳐져서 내측 주행하다 부진했고 대신에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내측 주로가 무거웠기 때문에 선행가도 내측을 뛰면 안 됐기 때문에 인기마 두 마리까지 해서 세 마리를 복주로 해서 메인 승부는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기대만 못했고 지난 일요일에는 내측 주로가 무거운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금주는 9월의 마지막 4주차 주간이죠. 자, 금요 경마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주차 주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승을 했지만은 일요일에는 기본만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3일 모두 대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세주 1경주입니다. 역시나 800m 단거리 경주인데 신예들이 많은데요. 이번 경주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는 혼전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현장 상태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혼전 경주고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기대하는 마필은 4번 마 금지개라는 마필입니다. 생각보다는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주행검사 기록도 다른 말들과 비교하면은 뒤지고 선행 후에 지구력이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인기가 좋은데 이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는요. 자, 주행검사 후에 14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 제주 말들은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을 훨씬 더 조심을 해야죠. 거기다가 조교를 발주 연습을 여러 번의 발주 연습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발주 연습과 조교를 하면서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고요. 또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3천만 원짜리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마 금지개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3번만 용머루는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지만은 포화주로에서 주행 검사를 뛰었던 것이고요. 아,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중간 선입으로 잡고 양호하긴 했으나 포화주로 주행 검사였고 첫 번째 주행 검사의 시에는 미흡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요. 요 오산산이란 마필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은 용머루와 같이 뛰면서 후미에서 추입하면서 다 따라오는 그런 추입이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또 오산산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루마 태영제일, 일루마 태영제일의 경우에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주행검사 기록이 느리죠. 그런데 5주 만에 다소 공백을 두고 나오는 가운데 16조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이죠. 8번과 함께 두 마리 동반 출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을 보일 수도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제주 여신이나 7번 돈마 제트 이런 마필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오히려 9번마 원드 스텝 요 원드 스텝이 역시 주행 검사 후에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죠? 주행 검사 후에 16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로서 외곽 선두경합하고 데뷔전이죠. 데뷔전을 치르고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데뷔전 시에 외곽 선두경합하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은 휴양하고 나오면서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드 스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역시 휴양하고 나오는 10번마 천비용사
전비용사도 시험하는 마필 살펴야죠. 자, 그래서 제주 1경주는 당연히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고요. 강주로 팔리는 3번마 용모로도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번마 금지개의 능력 발휘를 기대하면서 현장 상태 잘 살피고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8번마 명품 하늘이 강하게 강추로 팔리는데 전 경주 시에 8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 후에 3열 외곽으로 선두 경합을 나오다가 제어를 하다가 선입에서 직선 선입 전개하고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시종 내측으로 3열 외곽 선두 경합을 나오다가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는 선입으로 내측 들어가서 직선주로 해서 시종 내측 펜스 주행에도 불구하고 탄력 끊기로 선전하고 2차 입사를 했는데 직선에서 기댔다고 해서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검 시에 선두 경합으로 잡고 좋은 기록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리는데요. 자, 하지만은 명품 하늘이 직전에 이번 경기에 잘 나가를 이마신을 이겼습니다. 잘 나가는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나가는 그렇다 치고요. 자, 3번 아라리오와 뛰었을 때 전전 경주 7월 달 경주 시에 요 아라리오와 뛰었을 때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과 4분의 3 마신을 아라리오에게 졌던 마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라리오는 직전 경주 시에 명품 하늘과 뛰면서 7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중위 중간선이 외곽 돌고 끈기로 선전하고 선찰했던 겁니다.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명품 하늘이 인기 2등으로 팔렸던 겁니다. 그런데 명품 하늘은 이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으로 5위에 그쳤고 아라리오가 오히려 인기 1등으로 팔리고 7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 고전하고도 이겼던 그런 마필이 바로 아라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아라리오는 지금 10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게이트가 3번입니다. 자,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명품하들이 물론 재검 때 선행으로 선두 경합으로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같이 뛰었던 능력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아라리오가 이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게이트가 유리한 아라리오가 10주 만에 출전해서 이번 경기 보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명품 하늘도 유력하기 때문에 3-8로 깜빠이로 끝나도 되죠. 자, 이게 거승태자가 만만치 않게 인기가 좋은데 데뷔전부터 충분히 좋은 기록으로 선전하고 고차로 석패를 했던 마필이죠. 때문에 거승태자가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마필들은 잘해야 뭐 착순권, 3위권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1번 대륙비상, 2번 중문마당, 4번 일출봉, 5번 잘나가 또 외곽의 원룡산까지 3위권 가능성들은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제주 이경주는 3번 마라리오의 선전을 기대하고 3 놓고 6번이냐 8번이냐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신예들의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죠.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11번마 토암산 드래곤이 강하게 인기 1등인데 데뷔전에서 1분 15초 7을 뛰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이번 경주 그 실력이면 기대할 만하죠. 그러나 이번에 1000m로 줄어드는 가운데 데뷔전 시에 1000m 통과 기록이 1분 02초 02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으로 불리하고 선행력이 월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전개 꼬이면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으로는 판타스틱 포스라는 마필이 인기가 좋은데 주행 검사 기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주행 검사 기록이 1분 01초 3. 그런데 주로가 포화주로
16% 포화주로에서 뛰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믿을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주행 검사는 중위, 중간 선입, 선입으로 몰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과신할 수 없다. 다음 인기 많은 9번마 용비 샤크인데 데뷔전에서 1분 02초 7을 뛰면서 주로 빠르게 육상에서 선전 2착을 했고요. 발주 시에 충돌 발주를 하고도 외곽 경합 선입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 보다 저는 기대치를 갖고 싶은 마필은 이 4번마 20년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인기 4위권으로 잡혀 있는데요. 건조주로 건조 2% 8월 23일 날 건조주로 해서 경합 선행 후에 잡고 충분히 좋은 기록과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상대들보다 게이트가 가장 유리하죠. 때문에 4번마 20년 지기가 이번 경주 신마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다 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6번마 탐라브라봅니다. MRP는 8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20년 지기도 7천만 원짜리 마필이고요. 자, 어찌됐든 요 탐나브라보가 주행 검사 기록은 느립니다. 하지만은 유리한 중간 선입보 잡고 오면서 탄력과 걸음은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체구도 좋고 탐나브라보 조심할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일경주는 당연히 최종 결정은 현장까지 잘 살피고 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은 4번마 20년 지기가 승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갑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마를 믿어주는 경주죠. 7번마 대보름입니다. 부중이 3.5가 늘었지만 직전 데뷔전에서 워낙에 좋은 기록으로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추로 믿어주는 마필이죠.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 깜빡이로 3번마 명성불패가 강하게 깜빡이를 팔리는데 직전에 900m에서 1분 14초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지만은 선행 경합하고 우승을 했지만은 막판에 버티면서 코차로 우승을 했던 것인데요. 자, 글쎄요. 기복도 이전에 보였던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상대가 강하죠. 거기다가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더 부진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명품 최강이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전전 경주 4월 달에 1분 14초 8로 우승했던 마필로서 그 실력이면 충분히 기대 가능하고요. 재검 시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고 잡고 오면서 서서히 선두 경합까지 나오고 시종일관 철저하게 잡고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명품 최강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2번마 천산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 있는데, 자, 이 천산은 800m에서 선행으로 1분 06초 1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다음에 900m로 늘어난 거리에서 1분 16초를 뛰기도 했던 마필인데 정경주 씨의 또 휴양하고 작업받고 나왔죠. 그런데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10번 게이트에서 주춤발주를 하고 10번에서 주춤발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로 선두를 노리다가 선행에 실패를 하고 중간 선입 중위권에서 시정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그런 전개를 하고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하고도 4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고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번 경기 2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와서 선행을 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선행을 가면 돌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 천산이 가장 배당으로 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강수환의 독차지도 추입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거나 큰 이변은 없을 경주고요. 대보름을 능력적으로 믿고 인기마로는 뭐 3번과
10번 모두 가능하고 뭐 독차지도 가능성이 있고 합니다마는 가장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천산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죠. 그래서 요 중에서 상태 보고 주력을 잘 잡아내면 되겠죠.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마필진의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신예들의 능력미지 신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예들의 경주여서 당연히 또 조심을 해야 되고 현장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나 축으로는 역시 강추로 팔리는 4번 마 그랑트리가 유력합니다. 데뷔전에서 점프 늪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빙에서 스피드로 점프 늪발하고도 무빙에서 스피드로 외곽 선두 경합을 하고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데뷔전 복귀상 정상 발주하면은 4번 마스 그랑트리가 이번 경주 1200으로 늘어난 거리도 상대 가능마 중에 게이트도 가장 유리하고 능력으로 믿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마 그랑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랑트리를 믿는 가운데 누가 같이 올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죠. 자, 그런데 큰 이변은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팔리는 마필 중에 올 것 같아요. 팔리는 마필 중에 올 것 같은데 가장 요 중에 낫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은 보령의 신용입니다. 직전 경주 중위로 거리가 밀렸다가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추입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1200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보령의 신용이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크리스털 물결이나 글로벌 포스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죠. 테미스는 뭐 큰 기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번만 나이스 파워도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4번마 그랑트리를 축으로 8번을 일단 주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5등급 마필들의 1000m 경주인데요. 확실한 마필은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종합지로 보면은 늘찬 6번 마가 조금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트롱포스, 그다음에 2번 철선녀, 1번 웅진용, 여기에 3번 광해대부, 8번 백용해까지 6마리가 상당한 혼전으로 팔릴 경주고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방 웅진영웅은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행으로 시정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 이번 경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0m에서 우승도 했던 마 그리고 1번마 웅진용 선정 가능합니다. 이번만 철선녀는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요 철선녀가 또 이번 게이트 이점으로 휴양하고 나오지만은 직전에도 선전했고 이번 경주 강수 한타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3번만 광해대부는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은 부중도 58로 늘었고 기수도 곽용남이지만은 오히려 곽용남이가 타고 6월 달에 선행으로 우승했던 마필이고요. 10주 만에 출전하고 나오는 가운데 3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력으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광해대부입니다. 늘찬 6번마 늘찬은 데뷔전 우승 직전 경주 900m에서 3위에 그쳤는데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또 감량이 좀 더 있고 만만치 않은 승부 가능한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8번마 배경에는 나유나가 기승을 하는 가운데 부중도 59점으로 3kg가 늘었고 믿음이 안 갑니다. 자, 한편 스트롱포스가 인기가 좋은데 직전 경주 선전 능력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해서 인기가 강합니다만은 이전에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부중이 4kg가 대폭 늘었고 이번 경주 외곽에서 전개도 그렇고 기복도 심하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분석상으로는 1번, 2번, 3번, 6번, 1, 2, 3, 6 네 마리 중에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승경주입니다.
자, 5마리가 혼전성으로 잡혀 있죠. 3번 캡틴 드래곤 서승훈이가 인기 1등인 가운데 11번 시애틀 드림이 보다 인기가 좋은데요. 자, 일단은 캡틴 드래곤 직전 경주 시애틀 드림과 뛰면서 졌습니다. 그럼에도 서승훈 타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이번에는 시애틀 드림이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해졌고 캡틴 드래곤이 게이트가 안쪽으로 유리한 가운데 서승훈이가 탔으니까 보다 인기가 좋은 건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 선전은 가능한데 두 마리 모두 인기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1600 경주인데 직전에 이들의 기록이 1분 44초 3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애틀 드림도 1분 44초 2, 주로 빠르기 6.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실력이 세냐, 인기만큼 세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1번 마 소망의 길이 직전 경주 시에 1400에서 1분 30초 6으로 1분 30초 6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외곽 선두 경합하고 끈기를 보이면서 4위에 그쳤는데요. 직전 경주가 2전째였습니다. 2전째 만에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1400이었고 1600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직전 경주 시에 1분 44초 6을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캡틴 드래곤이 직전에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44초 3이라고 그랬죠. 얘는 1분 44초 2. 그런데 그러면은 소망의 길은 직전에 1분 44초 6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빠르기가 6이었지만은 요 소망의 길은 주로 빠르기가 무려 8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월등하게 소망의 길이 잘 뛴 겁니다. 자, 그래서 2전 만에 요 정도 실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까지 1번으로 유리하고요. 게이트까지 1번으로 유리하고 1600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잡혀 있는 1번마 소망의 길이 이번 경주 선정 기대합니다. 여기에 서부 갬블, 김혜선 기승하고 서부 갬블도 직전에 시애틀 드림 캡틴 드래곤에 이어서 4착을 했는데 김혜선 기승하고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6번 마 브리더 캡틴은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글쎄요 왜 인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전에 선행으로 견합 선행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기록도 주로도 더 빨랐는데 주로가 5였고요. 주로도 더 빨랐는데 기록도 이런 상대들에 비해서 뒤지는 기록이고요. 왜 인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브리도 캡틴은 안 보는 마블이고요.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종합식 백판입니다만은 5번 마 커먼 글로리라는 마필인데 재검시의 걸음이 괜찮습니다. 주입하는 걸음이 괜찮아서 살펴야 되는 고배당 가능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산 삼경주는 1번 마 소망의 길의 선전을 기대하고 주력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2번 마 번개제왕이 강하게 인기 1등인데 아쉽게도 제법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축으로 밀어주는 마필은 4번 마 지고지상입니다. 인기 2위로 발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 시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춤 발주에다가 외곽으로 크게 삐졌다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주경마장은 요렇게 발주대가 있으면 1번이 여기고 요렇게 발주를 하죠. 오른쪽으로 발주를 합니다. 10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에서 발주를 했는데 외곽으로 크게 주춤 발주를 한 데다가 외곽으로 크게 삐졌다옵니다. 그럼 다른 발주는 벌써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상당한 거리와 시간 손해를 보고도 그러고도 주폭과 스피드로 무빙을 해서 선행을 강탈을 합니다. 대단히 무리한 전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지고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000m로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게이트가 4번으로 내려왔고요. 또 부중 감량점도 4.5나에서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변수는 기수가 박성광에서 김준호로 바뀌어서 요게 문제입니다만은 김준호도 뭐 잘 타죠. 자, 그래서 지고지상이 이번 경주 능력 축이다. 발주만 잘 나오면은 능력 축이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번개 제왕이 오면은 깜빡이로 끝나겠습니다만은 번개 제왕이 부중이 3kg가 늘어났고 장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주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부른 마필은 바로 3번마 대박 기운입니다. 자, 대박 기운은 번개 제왕과 대박 기운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습니다. 자, 8월 16일 경주시에 번개 제왕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선전 우승. 그죠? 1분 23초 8로 선행으로 선전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대박 기운이 8번 게이트로 얘는 1번이었고 대박 기운은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날아왔는데 반마신 차, 반마신 차로 1분 23초 9로 2차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때 번개제왕은 부중이 57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6이니까 1kg가 빠졌죠. 그런데 대박 기운은 요때 부중이 54.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중이 52.5입니다. 그러면은 2kg. 그죠? 그러면은 1kg 1kg가 요 대박 기운이 부중이 유리한 셈이죠. 거기다가 8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3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와 있죠.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감량이점이 좋은 대박 기운이 부중이 56으로 늘어난 번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인기 1등마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대박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4번 지고지상을 축으로 4번, 3번으로 보다 배당으로 주력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일품거리 인기가 없는데 3위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경합 선행 후에 내측 펜스 주행하다가 1110m에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이전에 1000m에서 1분 23초 때도 뛰었던 마필이고요. 3위권 가능성은 있고 캡틴 미소, 외곽의 캡틴 미소도 직전에 선전 전력에 감량이점이 아주 좋죠. 때문에 캡틴 미소도 이번 경주 3위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놓고 이들까지도 배당으로 바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제주 오경주는 4번마 지고지상을 놓고 인기 1위마 번개장은 방어나 고려하면서 4-3으로 주력을 올릴 수 있는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자, 종합지만 봐도 혼전이죠. 1번마 브리더 미라클과 4번마 벌마이너가 인기 2강이지만은 가능성으로 여러 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브리더 미라클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전정 경주 빠른주로 해서 선전했던 복귀와 능력으로는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상태도 좋았는데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는데 기복도 심한 마플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신할 수 없다. 10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도 있습니다. 브리더 미라클 못 믿습니다. 한편 벌마 위너는 기대할 수 있어요. 벌마 위너는 직전 경주 선전을 했고 전정 경주도 선전을 했고 서승 기승의 감량이 점도 있고 승군전이지만 4번마 벌마 위너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마 위너를 믿는다 해도 상당한 혼전이고 어려운 경주인데 제가 볼 때는 벌마 위너도 장담 못합니다. 도전마 중에 뭐 갤럽퀸이라든가 복병마 중 뭐 식스 히어로, 태양으뜸 이런 마필들 모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추적관리 고배당마로서 이번에 드디어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이고 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준비도 잘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고배당마 축으로 놓고 때리는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부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 4등급 마필들 핸디캡 혼정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중에 능력 풍마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바로 6번마 소문 그대로입니다. 감량이점이 있고요. 6번마 소문 그대로. 자, 이 소문 그대로는 직전 경주 시에 이번 경주 인기 1등마 이번 경주 복병마 해신과 같이 뛰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2번 게이트였던 해신이 종합지에 한 인기도 한 약하게 한 6위권 약하게 한 6위권 잡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신을 놓고 승부를 하겠다.
승부 경주로 해신 놓고 간다. 승부를 말씀을 드렸던 경주죠. 당시의 소문 그대로는 인기 1등으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해신은 발주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KT점으로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해줬고요. 당시에 제가 배당으로 적중을 했죠. 그런데 요 소문 그대로는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경합하고 중간 선입으로 나오다가 사열 외곽으로 고전을 하다가 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기도 하면서 주행 불량까지 보입니다. 그러면서 후미로 쳐지고는 다시 직선주로 해서 후미로 한참을 쳐졌는데 외곽에서 다시 추입이 아주 좋은 그림으로 날라와서 그야말로 간발의 차, 코차목차로 오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소문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직전 경주 시에는 마필이 경합하면서 외곽 돌면서 전개 고전하고 한마디로 전개가 개판으로 꼬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능력 기수 문현진으로 기수를 교체했고 부중도 2kg가 빠졌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재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재능력만 보여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6번마 소문 그대로를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건데 4번마 별빛 찬란이 오면은 깜빡이로 끝나겠죠. 그런데 4번마 별빛 찬란은 과신할 수 없습니다. 왜? 직전에 포화주로 해서 1분 33.3으로 2차 입상을 했던 것인데요. 그 실력으로는 결코 낮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0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보중도 1.5가 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별빛 찬란이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은 인기만큼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 해신이 직전에 늦바라고도 중간 선입 끈기로 탄력으로 선전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일본으로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승부를 하지 않으면은 몰라도 열심히 해선으로 승부를 한다면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신이 충분히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고요. 돈마맨이 인기가 좋은데 이동준 타고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오히려 전혀 인기가 없는 3번만 노을사랑이 직전 경주 해신 소문 그대로 뛰면서 중후에서 내측으로 추입하는 끈기가 양호했고요. 해신과 척차가 크지 않았죠. 때문에 노을사랑이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다. 3번마 노을사랑이 고배당 일격 가능마가 되겠고요. 외곽에 달빛 신화는 부중이 2kg가 늘어서 도전은 가능한데 직전에 선전 우승했지만 믿음은 안 가는데 어찌됐든 도전은 가능합니다. 저에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 우듬지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직전에 고배당 기대를 했는데 부진했는데 외곽 시종 사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죠. 그런데 전적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우듬지가 또 이번에는 전현중 기승하고 감량이 좀 더 있어서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경주는 6번마 소문 그대로를 능력축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깜빡이는 방어로 돌립니다. 4번마 별빛찬 찰나는 방어로 돌리고 자, 일단은 1번을 가장 유력하게 보지만은 고배당마 3번이나 5번 이런 마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 놓고 충분히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좋은 배당 기대하면서 승부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5등급 마필들의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분석상 일단은 깜빡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3번마 바빌론 폭스가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게이트점으로 선행 가서 김동영이가 버티면서 선전 입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3번 게이트에서 또다시 선행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가면 또 버틸 수가 있고요. 6번마 서울 드래곤은 직전 경주 1600m에서 중간 선입으로 선전하고 2차 입상을 했는데 그 이전 경주 1800에서는 빠른 주로에서도 부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은 직전에 1600 무거운 줄에서 선전했던 전력상 이번 경주 나은 모습 기대를 1800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라이스 마방에서 단학가를 태우고 승부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서울 드래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 드래곤도 부중이 2kg가 늘어난 가운데 전전 경주 1800에서는 부진했던 바가 있고요. 김동영의 바빌론 폭스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우승했지만 부중이 2kg가 늘어났다는 점, 이런 점이 찝찝해서 변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배당마의 선정 가능성도 있는데 포스비 위드유 8번마 포스비 위드유가 직전에 서승훈 타고 선전 3착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꾸역꾸역 간신히 삼착을 하는 모습이었고 착차도 컸고 1600이었고 이번에는 1800이고 거리 첫 도전 믿을 수가 없죠. 한편 닥터 크리스가 또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하고 승분전인 가운데 서승훈 2승하고 감량이점이 좋습니다만은 직전에 기록도 느리고 거기다가 승분전이고 게이트도 1800 거리 첫 도전인데 11번으로 불리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한편 피노파워가 김혜성 기승하고 제법 인기가 좋은데 지난 7월 달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으로는 아무리 김혜선이가 탔다고 해도 믿음은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번, 1번만 소드윙, 소드윙이 재검받고 나오는데 직전에 늦바라고 후미에서 부진해가지고 재검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기복마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8월 달에 추입으로 첼시를 타고 선전했던 능력이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재검 시에 양호했기 때문에 소드윙의 가능성이 있고요. 자, 예, 고배당으로는 테이아 종합지 완전 백판인데요. 자, 관리마저 지난번에 1800에서 우승했을 때 그 좋은 상태와 능력을 보여주면 이번 경기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테이아입니다. 전전 경시에도 승부로 노렸는데 좋을 때보다 조금 미흡한 느낌이 있더니만 3위에 그쳤었죠. 그런데 직전에는 상태가 좀 못한 가운데 후미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술을 신인 기수 남정혁 신인 기수로 바꿔서 나오면서 최저 부중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요. 연습 주행을 남정희가 했는데 꼴찌에서 취입하는 걸음은 양호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무슨 얘기냐? 신인 기수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상태만 좋아서 제 능력을 보이면은 우승도 가능한 마필이 바로 테이합니다. 그래서 상태 보고 고배당으로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일단은 워낙에 나머지 다른 마필들이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깜빡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또 그렇다고 깜빡이를 믿고 가기도 좀 그렇고 별로 뭐 썩 재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마로 몬딱이 강하게 인기 1등, 다음으로 드림히트가 강하게 상대마로 팔리는데, 자, 몬딱은 직전에 8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인기가 강한데, 자, 하지만은 이번에도 또 선행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8번 게이트이지만은 순발력이 뭐 그렇게 빠른 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다시 선행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부중이 이제는 57.5로 1.5가 더 늘었죠. 그래서 문딱도 기복도 보였던 마필이고 믿어 못 믿어 과시는 못합니다. 자, 한편 2번마 드림히트는 직전에 이번 경주 상대들과 뛰면서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문현진하고 59의 고부중을 달고 부진했던 겁니다. 물론 전개는 중위 중간선이 시종 3절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한 만큼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기수가 또 이성민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59의 고부중입니다. 아무리 게이트가 유리해졌다고는 하나 이번에도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리 모두 저는 과신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정 기대마 세 마리가 있는데요. 우선 1번마 비상신호입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요. 직전에 몬타카 뛸 때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한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휴양하고 나왔고 마 체중이 16kg가 대폭 빠져나왔었습니다. 상태도 충분히 좋았고요. 그런데 10번으로 불리해가지고 제어하고 후미 전개합니다.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외곽으로 추입이 좋았지만은 추입력이 가장 좋았지만은 아쉽게 코차로 사찰했던 마필이 바로 비상신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직전에는 10 번으로 불리해서 꼴찌에서 취입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좀 더 앞선에서 내 측으로 유리한 전개를 해 준다면은 충분히 몬딱을 선행가도 잡아낼 수 있을 마필이 바로 1 번마 비상신호입니다. 자, 한편 4 번마 최강여제, 4 번마 최강여제는 직전 경주 시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외측으로 마필이 발주 시에 심하게 기대면서 심하게 충돌하고 완전 늑발을 합니다. 그러고도 후미에서 내측으로 뚫고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최강여제입니다. 때문에 직전 복귀상 감량이점도 좋고 최강여제가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외곽에서는 9 번마 황금시대. 황금시대가 직전 경주 중후 중위권에서 시정 3절 외곽 고전하고 부족했습니다마는 8위 7위에 그쳤지만은 착차가 근소했던 마필이고요. 지난 8월 9일 무거운 주로에서 1200에서 선전하고 전현준 타고 이착을 했던 능력이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황금시대입니다. 자, 직전에는 부족했지만은 그래서 황금 시대가 잘 뛰었던 능력이면 또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0번 마신입니다. 게이트가 7번, 10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입니다만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감야이점이 아주 좋죠. 때문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충분히 직전 실력이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10번 마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 2강 두 마리 모두 못 믿겠다. 자, 1번 비상신호, 4번 최강여제, 그리고 10번 아신, 9번 황금시대까지 생각을 하고 현장 살피고 최종 주역을 결정을 해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마필들의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은 있지만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경주죠. 자, 우선 금화 프리시드 서승훈이가 인기 1등이 예상이 되고 다음으로 하늘 신화가 좀 더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낙동명작, 뭐 트러블 메이커, 프라임록 이런 마필들이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우선 금화 프리시드는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서승훈 타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서승훈 타가지고 또 인기가 강한데 직전에도 이번 경주 하늘 신화에게 졌던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게이트도 9번으로 불리하고 이번에도 또 하늘 신화에게 이긴다라고 장담을 못하죠. 하늘 신화는 어떻게 뛰었냐? 중위권에서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금아프리시드를 잡아내고 삼살했던 것이죠. 때문에 하늘 신화가 기수가 송경으로 바뀌었지만은 다시 한번 충분히 금아프리시드를 이기러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 중에는 김혜선의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직전에 3착을 했고요. 직전에 1분 42.3을 뛰었는데 그 실력이면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프라임루 뭐 낙동명작 또 안쪽에 뭐 1번 엘카 사도로 이런 마필들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톱 오브 더 트리가 뭐 일격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3번마 광야의 흠성입니다. 종합지 완전 백판이죠. 왜? 신인 기수 남정희가 타가지고 백판입니다. 그런데 요 광야의 함성이 직전 경주 시에 착순이 7착, 그죠? 7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이번 경주가 1,400 경주죠. 직전 경주 시에 7위에 그쳤는데 에, 기록이 1분 43초 5였습니다. 그런데 1,400 통과 기록은 얼마였냐? 1분 29초 5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로가 빠르기가 매우 느린 8, 그죠? 매우 느린 주로 빠르기 8에서 1분 29초 5를 뛰었어요. 금화 프리시드가 직전 경주 시에 1분 27초 9, 주로 빠르기 6. 그러면은 두 마리의 기록 차이가 1.6초.
그죠? 1.6초가 차이가 나는데 주로 빠르기가 2개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거의 뭐 1초 이상 빼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크게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광야의 함성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광야의 함성이 지난 7월 6일 경주 7월 6일 경주 1400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금화 프리시드가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 후에 3착을 했는데 요 그 광야의 함석이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금화 프리시드를 이겼던 마필이 바로 광야의 함성입니다. 그죠? 즉 종합집 백판인 광야의 함성이 요 금화 프리시드를 추입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정 경주시에 금화프리 시드는 52kg 부중이었고 이번에도 50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함성은 그 이전 7월 달 경주시에 부중이 55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정혁이가 타면서 부중이 지금 4.5가 빠져가지고 51.5 최저 부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수가 남정혁이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능력 자체로는 경주 조건으로는 충분히 광야의 함성이 인기 1등과 금화프리치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인 기수라서 믿어 못 믿어이지만은 노릴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정혁 기수가 타는 걸 보니까 은근히 괜찮게 탑니다. 그래서 광해암상 남정혁 기수가 오늘 될 수 있는 말을 여러 번 타는데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암성 고배당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죠. 외곽이 불리한 1300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강축마가 있죠. 1번마 하여갑니다. 보증이 3kg가 늘었지만은 전혀 부담이 없는 부증이고요. 직전에 홍위에서 취입이 막강한 모습으로 전전 우승을 했고 이번에 1300 거리가 문제이지만 게이트도 1번으로 유리하고 능력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1번마 하여갑니다. 자 문제는 주력이 되겠는데요. 일단 4번마 동백여신이 직전 경주 하여가 뛰면서 이번 경주 태산수에게도 지면서 5위에 그쳤습니다마는 외곽에서 선두경합 선입 돌고 부족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백여신 선행 선입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 일단은 직전에 부족했지만은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다. 왜? 태산수가 이번에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죠? 직전엔 박성광 타고 태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지만은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태산수가 요 동백여신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두 마리는 이겼다 졌다 해오고 있는 대등한 능력납니다. 자 그래서 태산수는 10번으로 불리해서 못 믿겠고 동백여신이 깜빡이로 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자 이게 도전마로는 지존보배가 역시 전현준 타고 직전에 선전 우승 전력상 도전은 가능하고요. 고배당이라면은 태왕건이 13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 걸음이 좋았고요. 직전 경주 외곽 크게 돌면서 부족했지만은 태왕건이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안쪽에 미래왕은 KT 점으로 순발력으로 선행으로 앞선에서 일격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주 8경주는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이어간을 추가로 믿어주는 가운데 주력을 잘 판단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3등급 마필들이 1400경주인데 1번마 루이스톤만 종합집 백판이고 전마필이 대혼전 6번마 용비평이 강추로 팔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리는 혼전 경주이고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용비평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최근 두 경주 선전을 했죠. 전전 경주도 중후에서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탄력 좋은 걸음으로 좋은 기록으로 주로는 빨랐지만 우승을 했고 직전에도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는데 자 문제는 있습니다. 전전 경주보다는 직전 경주 시의 부중이 56 으로 늘자 전전 경주보다 못한 모습으로 무등산을 반마신밖에 못 이기면서 일본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2 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다실바가 아니고 기수도 송경인으로 바뀌었고 부중도 57점으로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용비평이 강추로 팔리지만 '이번 경주는 못 믿겠다.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용비평이 강축만 부러지면은 그야말로 큰 배당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누구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 가장 분석상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9번 마 빛나는 길입니다. 요 마필은 점검받고 나오는데요. 6월 달에 뛰고 지금 공백을 두고 휴양하고 점검받고 나오는데 휴양 이전에 4월 달에 1분 27 초로 우승, 6월 달에 1분 27초 7로 삼착을 했던 실력, 그 실력이면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재검 시에 중위권에서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았고 기수가 여전히 전진구지만 전진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나는 질주가 일단은 가장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외곽에 희망가람 김혜선 타고 부중이 5.5가 늘었지만 도전 가능하고요. 원더풀 큐티는 감량 이점으로 외곽으로 분리하자면 도전 가능합니다. 안쪽에서는 원더풀 구름이 이성재 안장이지만은 도전 가능바로 볼 수가 있고요. 기타 마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큰 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백판인데요. 1 번마 루비스톤이 이번 경주의 선행 유력마입니다. 그런데 루비스톤이 예전에 잘 뛰었을 때는 주로 빠르기 3 위였지만은 멀로가 타고 1,400에서 선행으로 1분 26초 7 까지도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혹시나 고배당 가능성도 있을 마필이 바로 1 번마 루비스톤인데 하지만은 재검 때 외곽으로 좀 삐졌다 오면서 6열 외곽 크게 돌고 미흡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휴양하고 나오는 루비스톤 이 게이트 쪽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믿음은 안 갑니다. 예상 상태 좋으면 봐줄 수는 있겠죠. 자 어쨌거나 7경주는 잘못하면은 용비평이 빠질 수도 있는 경주이므로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일단 9 번마 빛나는 길에 선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월이 혼합 3등급 마필릴의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 마 서승훈의 에이스아이가 인기 1등, 2번 마 브리더 위저드가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마로 바이스로열, 스톰파이터, 벌마의 전사 등등이 팔리고 뭐 일격 가능마로 또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혼전성 경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4번마 에이스 아이가 직전 경주 1600에서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11번 게이트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추로 팔리는데 지난 6월 20일 주로 빠르기 3위였지만은 1800에서도 10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상현 탐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승까지 기승하는 에이스 아이가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마필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반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브리더 위저드가 인기가 강하지만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후에 종반에 잡히고 3위에 그쳤는데 다시 한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중도 57점으로 2kg가 더 늘었고 기복마로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외곽에 있는 바이스로열이 인기가 좋은데 바이스로열은 직전에도 4번 게이트에서 인기 1등 팔리고 부족했고 이번에는 게이트까지 9번으로 불리한데 역시 믿음이 안 가죠. 자, 그런 가운데 서부 비전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서부 비전이 이번 경기에 충분히 라이스 마방 다나카
최근에 승부를 많이 하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벌마의 전사 일격 가능성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린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의외로 전혀 인기가 없는데요. 자, 이번 경주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들으시면 되겠고요. 승부 경주만 들으셔도 되죠. 자, 승부 경주 말씀드립니다. 승부 경주는 일단 부산, 부산 승부,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 부산 4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승부 누구보다도 강호마림이 잘 맞춥니다. 5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승부 경주 말씀드렸고요.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에 2263에 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3에 8263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틀림없이 승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